이번 시간에도 금 한돈의 100만원 전망을 이어서 해보면서 단기부터 장기 시나리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 금값 한돈 100만원 전망은 2022년도 10월달을 기점으로 2029년도 12월달까지 진행되는 이런 전망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망을 한 2022년도 10월달을 기점으로 금값을 계속해서 우상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 한 해 이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 있겠다. 그리고 금값이 올라간 시기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굉장히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실물금과 실물은을 필수적으로 들고 간다면 좋을 것 같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식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면 소식을 굉장히 빠르게 받아보실 수도 있겠고요. 자, 추가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라이브 방송을 켰을 때 더 빠르게 보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금 속보입니다. 미국 은행 파산. 자,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은행이 파산됐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체크해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는 미국 GDP가 꽤나 낮게 나왔습니다. 1.6% 나오게 되었고, 자, 그가 보면 인플레이션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스태그플레이션, 결국에 이 경기가 부러지고 이러한 사태들은 이러한 은행들의 파산, 이 신용위기가 더 많이 크게 올라왔을 때 한번 경제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부르기에는 약간 애매하지만 이 지표들은 이 스태그 초입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미국 금 투기 증가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현상들 이슈들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현재 이 비이상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금 달러 채권은 이 역외관계인데 다 같이 함께 동시에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리퍼블릭 퍼스트 뱅크가 폐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규제당국은 펜실베니아, 뉴저지, 뉴욕에서 운영이 되는 대출 기관인 리퍼블릭 퍼스트 뱅크를 폐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 우선 이 은행의 자산 총액은 6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로 약 8조 원이 조금 넘는 규모의 은행인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게 파장이 크진 않은 건 지난해 파산한 실리콘밸리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시그니처 뱅크 은행, 자, 이거는 자산 규모가 1000억에서 2000억 달러 사이로 했기 때문에, 자, 이거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바로 어제자 필라델피아 본사를 둔 이 리퍼블릭 은행을 압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 풀턴 은행에서 파산한 예금의 대부분을 인수를 하게 되고 자산을 매입하면서 합의를 봤다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이 조치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은 결국 예금자는 불안하기 때문에 뱅크런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자, 이런 걸 우려했던 것인지 굉장히 빠른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은행의 이 실패로 인해서 얻어지는 손실은 이 예금보험기금에서 약 6억 6,7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어쩌면 이 상호금 부동산 공실률이 증가하고 연체율이 증가하는 현상들로 인해서 현재 높은 금리에 따라서 이자 부담이 증가했고, 이게 은행의 파산으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엄청나게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재 이 상호금 부동산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 너무나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각심을 갖고 이러한 은행 파산 사태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한다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로 대비를 미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전 소식보다는 현재 이 나온 소식이 더 심각하죠. 현재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번에 계속 이 통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디락스가 나오는 게 아니냐, 작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이 규제이기도 하고요. 이 현대 통화 이론에 따르면 달러를 1달러 풀었을 때 이거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이 통화량을 푼 게 이 GDP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세금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골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통화량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의 압력만 더욱 커지게 되고 있고, 그와 반면에 GDP 성장은 꺾여버리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이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 과거의 1970에서 1980년도에 엄청난 큰 이 스태그플레이션 시기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금리를 인한다면은 인플레가 더욱더 커지게 올라오고 경기도 성장은 바로 되지 않고 꽤나 오랜 시간을 걸리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들 수 있겠다고 봅니다. 자,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하거나 동결을 지속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은행이 이렇게 무너진 사태들이 다시 계속 나올 수가 있고 상환형 부동산 문제들이 더 크게 점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은 엄청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현재 금융 건전성이 우려가 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어제 나온 소식 딱 보면은 PC가 나왔는데 예측치보다는 우선은 조금 더 상회한 모습이고 이전 수치에 비해서도 올라간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로도 봤을 때 상당히 낮아지지 않고 다시 재차 반등을 하는 자,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아직까지도 옐런 재무부 장관은 낙관적인 이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우선 이건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이전에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옐런 장관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름이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요. 사실상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그리고 굉장한 이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다시 오르고 인플레는 진정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는 증가하고 있는데 자, 그와 반면에 실제 데이터는 반대로 꺾이고 있는 모습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 통화량이 전 세계적으로 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들은 본원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자,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 실물 금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 금 가격의 이 배경은 이 중국 시장도 한몫했는데요. 이 중국 상하이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매수가 폭증한 것으로 관찰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4월 1일 평균 거래량이 1년 전보다 3배가량의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이번 주에는 거래량이 지난해 평균 거래량의 5배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현재 이 금에 대한 투기 포지션도 함께 크게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내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17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리고 있어요. 자, 결국에 이 중국이란 국가도 이 부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이 지방정부의 이 디폴트 사태들도 나타날 뻔했고요. 또한 헝다 사태나 비구이현 등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의 문제가 작년도 한 해 굉장히 커졌었고 이런 측면에서 함께 된 게 이 국채 발행입니다. 이 중국의 국채 발행이 함께 되면서 통화량도 함께 팽창이 되는 현상들, 중국의 위안화가 함께 증가를 하면서 이 위안화 대비 달러의 환율도 이 굉장한 폭락세를 그렸습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은 이러한 사태들을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을 했고 2015년도부터 실물 금의 매입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현재까지 또 매수세를 단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 이제 중국의 개인들과 기업들도 함께 가세라는 모습들이 현재 투기의 양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하이 선물거래소는 이 금 매입 시에 필요한 증거물 요건을 높이면서 과도한 투기를 제동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금 가격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우선은 이 윗 매물대, 여기는 이제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살짝 이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건데 잘 보시면 이 돌파가 나온 상태에서 딱 이 구간까지 매물대가 많이 겹쳐 있습니다. 나 위로 올라갈 때마다 이 매물은 단기 매물만 그랬을 뿐이지 큰 매물대는 없는 상태예요. 그만큼 금의 상방 압력으로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만 자, 반대로 하방으로 한번 갭을 어느 정도 회수하고 이 텅 빈 매물대를 한번 매물을 그려주다가 자, 이런 식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필요하고 이 단기적으로 실물 금 그리고 국제 금 시세 가격은 약 33%가 바닥 대비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조정이 나와주면은 타점상은 괜찮은 이런 우위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너무 당장 이렇게 무리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여유있게 바라봐도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은 소식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은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나타내지고 있어요. 은은 태양광 패널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태양광 이제 친환경 부분에서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은 수요가 64%가 추가적으로 견인되었다는 소식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현상들이 이 은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 태양광뿐만 아니라 제 쇼츠에도 업로드를 했었는데 이 전기차 부분에서도 은의 사용이 증가를 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더 크게 증가
증가한 수치 한 2배 이상의 증가 수치를 보인다라고 이런 소식들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태양광 패널도 여기에 들어가는 은의 수요량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 이 은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겠다라고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금의 흐름, 그리고 금의 흐름에 따라서 내상승한 시기에 은이 조금 더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점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제 은 시세 같은 경우는 1트리온스당 가격의 변동성은 좀 많이 매우 큰 편이지만 자, 그 말은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굉장히 우위가 있는 타점, 그리고 한번 올라갈 때 시원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구간을 포착한다면 안정성과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방송을 처음 했을 때 1kg 가격이 중고 시세를 봤을 때도 88만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1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좀 많이 올랐죠. 현재 가격이 1년하고도 6개월 사이에 꽤나 높은 상승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면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까라고 보면은 은 같은 경우도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왔다는 건 가격이 하락해도 굉장히 강한 지지 구간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우선 이 매물대가 이 구간 라인이 있고 이 구간 조금 더 위 돌파 라인 윗 매물에서 한번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매물대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되겠지만 단기적 봤을 때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35불까지 1트리온스의 가격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은가격 월봉 차트로 봤을 때도 굉장히 현재 움직임 흐름이 좋고 강한 돌파형 캔들을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우선 이번 4월달 거의 끝무렵에 다다르고 있고 이제 5월이 시작하면은 월봉 캔들이 하나 바뀌잖아요. 이제 월봉 캔들이 하나 바뀌되면은 하방울 압력이 소폭 더 생겼다가 여기서 다시 전환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이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면 지표들을 끌어올려주는데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이 과열권까지 올라갔다가 소폭이 과열권을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 한 파동 더 내려간다면 굉장히 좋은 우위가 있는 이런 구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은 하면은 이 COT도 빠질 수가 없는데 자, 우선은 이 투기 포지션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투기가 증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머셜 수압 딜러들은 얘네들은 올라가면 숏친 애들인데 현재 숏 계약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번 작은 구간으로 손절을 내더라도 이 구간까지는 내려와야지 조금 싸게 손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손실폭이 엄청나게 큰 상태예요. 지금 커머셜 수압딜러의 포지션과 이 투기 포지션이 함께 지금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느 정도 이 접점을 만들면서 이 공격적인 투기 포지션과 이 커머셜 수압딜러의 포지션이 같이 낮아지는 지점이 한번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구간으로 봅니다. 26불 살짝 깬 구간, 한 25.5에서 26 사이 이 구간까지는 소폭 조정이 나오면서 이러한 투기 포지션이 다소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실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달러 원의 환율 또한 이 주봉 흐름에서는 상승으로 흐름이 잡혀있는 모습이지만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 힘을 좀 많이 못 쓸 것 같아요. 조금 저항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래로 가면은 지지 구간이고 위로 가면은 저항 구간이고 자, 그렇다면은 조금 매물대 횡보 구간을 만들다가 한번 이벤트가 터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도가 함께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이 이 경제 상황이 정상은 아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비정상적인 환경에서는 금과 은, 달러가 가장 방어하기 좋은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1대 85지점이에요. 단기적으로 은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되면 한 1대 88권까지 소폭 더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겠지만 결국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대세 상승 빅사이클 시기에서는 좁혀지게 되고 1대 39권까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에 비해서 은이 더 많이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아시아골드 홈페이지고 실버바 투자는 아시아골드 이 브랜드 실버바 1kg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아시아골드 골드바도 0.5g 단위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멤버십까지 가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샌드박스였습니다.